이제는 놓아야 하는 것들. 하나, 끝나버린 인연. 둘, 내 손을 벗어난 고민. 셋, 오늘과 내일을 짓누르는 부담감. 언제까지라고 기약도 없이 안고 있어야만 할 것 같지만 막상 내려놓아도 별일 없는 것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인스타그램에서 위로의 한마디를 꾸준히 남기면서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과 공감을 얻어 유명 인플루언서가 된 달밑의 에세이 모두를 이해하지 않아도 다 껴안을 피로도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는 새로운 일보다는 늘 비슷한 듯 하면서도 조금씩 다르게 겪는 일상 속에서 일과 사람, 사랑으로 부대끼고 지치고 흔들리곤 하죠. 이런 마음이 들 때 친구 대신 옆에서 어깨를 토닥이듯 위로해주는 듯한 따뜻하면서도 가끔씩은 뾰족한 단상들을 모아 엮은 책인데요. 편안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보게 되네요. 이 책에는 나를 아끼는 일을 양보하지 말아요. 오늘의 우리는 그때의 우리가 아니라서, 관계라는 날씨, 사랑이니까 사랑 안에서, 이렇게 네 파트 안에 길고 짧은 글 81편이 담겨 있는데요. 이 가운데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래도 당신은 여전히 사려 깊은 사람. 이해라는 건 물 흐르는 듯한 자연스러움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어떤 면을 진심으로 이해했다면 그 부분에서 멈추거나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이고 화가 나거나 서운하지도 않습니다. 이해했다고 말은 하면서 같은 일에 계속 부딪힌다면 말뿐인 이해였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한 사람과 가까워질 때 전부를 이해하려고 무리합니다.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감정들을 다 껴안아 보려고 애쓰지만 그것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각기 다르게 살아온 사람을 완전하게 이해하기는 어려울 뿐더러 결코 양보할 수 없어서 좁힐 수 없는 가치관의 차이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도 선택권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선까지 이해해야 할지, 무얼 껴안고 손 놓아도 되는지 제어하는 권한은 모두에게 있습니다. 부단히 이해해보려 했지만 그게 도리어 나는 물론 관계까지 해치고 있다면, 혼자 떠안으려 했던 일과 거기서 발생한 어두운 감정이 나를 덮치려 한다면 스쳐 지나가게 흘리거나 냉정하게 정리하고 빠져나올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럴 수 있다면 가벼워질 것입니다. 자꾸 불편한 이해를 떠맡아 멀어진 관계는 애초에 맞지 않는 인연이었음을 인정하며 담담하게 털어낼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자 마음을 혹사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기서 새롭게 얻은 여유를 나를 따뜻하게 만드는 일과 웃음을 주는 사람들에게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모두를 이해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 껴안으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당신은 충분히 사려 깊은 사람입니다. 우선 자신을 믿을 것. 네가 무언가에 끌렸다면 그만큼 매력적이었기 때문일 거고, 포기하고 손 놓았다면 돌아설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야. 자신을 의심하지 말자. 마음 확장 공사. 비슷한 결의 감정이라도 섬세하게 나누고 표현하는 걸 즐기는 내게 서운함과 실망은 고통의 정도에서 차이가 있다. 서운함은 조금 아프고 불편하지만 곧 풀릴 수 있는 감정이라면, 실망은 관계에 균열이 생길 만큼 큰 충격이 있을 때 쓰인다. 실망을 서운함과 혼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심각한 의미로 받아들이는 편이라 평소 입 밖으로 내는 걸 조심한다. 서운함은 자신의 이해 범위에서 상대의 행위가 벗어났을 때 발생하는 감정이다. 그래서 여러 감정과 다양한 상황을 이해하는 폭이 좁을수록 서운함을 잘 느낀다. 여러 가능성이 있는 일에 자기만의 방식을 고수할 때도 마찬가지다. 좀 더 너그러워도 되는데 남 탓이 늘고 왜 내 주변에는 이런 사람밖에 없을까? 뭐가 꼬여서 나를 상처 주는 사람들 뿐인지 원망하며 화를 쌓는다. 과거 서운함이 많았던 나는 해결책을 고민하다가 단순한 결론에 이르렀다. 내 안의 이해를 넓히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 이해 범위 안에서 행동하도록 유도하는 것. 어느 쪽이 더 쉬울지 고민하지만 전자를 택한다. 남을 바꾸는 것보다 내가 변하는 게 쉬울 뿐 아니라 이해가 좁으면 아무리 무례한 관계를 정리해도 흐트러진 내 마음마저 다스릴 수는 없어서다. 내가 관계에서 굽히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더 성숙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마음 확장 공사라고 부르고 싶다. 마음을 확장하려면 유연함이 필요하다. 영화 매트릭스에서 키아누 리브스가 허리를 한껏 뒤로 젖히며 날아오는 총알을 피하는 장면처럼 내게 고여서 아플 말이나 행동이라면 유연하게 적당히 흘려듣고 나를 지나치게 두는 것이다. 좋은 대화도 길어지다 보면 불필요한 말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다. 관계 역시 비슷해서 좋은 사람 간의 시간을 쌓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불편한 일이 생기기도 한다. 그동안 쌓인 정이 있다면 유연하게 너그러이 흘려버려도 좋을 것이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라는 주문을 외치면서 말이다. 한 사람을 알아가고 긴밀하게 지내려면 그 사람의 사용법을 알아야 한다. 이전에 비행기 조종석을 영화나 사진으로 접했는데 얼핏 봐도 상당히 복잡했다. 사람의 사용법도 시각적으로 펼쳐져 있지 않아서 그렇지 그 이상으로 입체적이고 복잡할 것이다. 서운함도 두 사람이 상대방의 사용법을 잘 숙지하지 않아서 발생하는데 물 흐르듯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각과 취향을 나누는 대화는 물론 적지 않은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한다. 이 정도는 당연히 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건 지극히 내 입장이다. 상대는 나와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고 내가 뒤척이는 일에 불편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서로 다른 부분에서 불편을 느끼는 관계도 합의점을 찾으면 조심하고 배려하며 지낼 수 있다. 덜컥 뾰족해지고 쉽게 서운함을 갖기 전에 이 사람이 내 이런 부분은 잘 모르나 보다 라고 먼저 생각하고 차분하게 알려주기를 추천한다. 이런 과정은 타인에게 내 사용법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스스로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이기도 하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질문을 받으면 바다 같은 사람이라고 답하곤 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에 종종 일어날 수 있는 일들과 상대의 허물마저 너그러이 이해하고 때로는 모른 척 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릇이 넓고 깊어져서 내 마음속 출렁임이 수면 밖으로 일일이 드러나지 않기를 바란다. 지금은 연못이나 작은 호수 비슷한 것에 지나지 않지만 마음 확장 공사는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이다. 부탁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 나는 부탁을 하는 게 참 어렵다. 부탁해야겠다는 마음이 들 때부터 누군가에게 부탁을 꺼내놓는 사이에 일어나는 복잡한 감정도 힘들고 부탁을 하고 나서도 대답을 기다리는 시간에는 무언가 가슴에 얹힌 듯 답답했다. 부탁한다는 게 이렇게 초연함과 담력을 요구하는 일이라니 여러 부탁으로
자신의 틈을 채우는 사람들이 대단해 보이기까지 했다. 나를 더 편하게 하고 앞길을 수월하게 만들어줄 것 같은 어떤 마음가짐이나 물건을 종종 접하는데 막상 내게 적용하거나 사용해보면 예상외로 불편하고 어울리지 않는 것들도 꽤 많았다. 타인에게 부탁하는 일도 내게는 그러했다. 사전적 정의대로 부탁은 어떤 일을 해달라고 청하거나 맡기는 행위라서 본래 상대의 일이 아니었음에도 내가 청했기에 떠맡게 된다. 거기서부터 내 불편함이 싹 튼다. 주변에 한가한 사람은 없고 아무것도 안 하는 듯 보이는 사람도 다들 다음 갈 길을 고민하며 내 쪽으로 분주하다. 그걸 내심 알기에 부탁하는 심정은 편치 않다. 눈치라고 해야 할지 배려라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없던 일을 생기게 했다는 게 마음을 떠나지 않아서 쉽사리 부탁을 내어놓지 못한다. 몇 년 전에는 지인에게 어렵게 부탁을 하고 상대가 넉넉하게 가능하다는 날짜로 기한을 잡았다. 그런데 당일이 지나도 말이 없어서 연락을 해보니 그간 바빠서 잊었다며 사과만 덩그러니 돌아왔다. 곧 처리해주겠다고 했지만 내게는 촉박한 일이라서 직접 하는 것을 택했다. 이렇듯 부탁이 좋게 마무리되지 않을 때는 복잡한 감정이 생기기도 한다. 부탁을 주고받으면 내 일을 내가 여기는 만큼의 무게로 대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일을 맡으면 내가 하는 정도의 수고로 처리해 주기를 은근히 바라는 심보가 발동하는데 부탁하는 처지에서 적절치 않은 과한 기대다. 여러모로 따져봤을 때 섬세하고 엄격한 사람은 자기 일을 타인에게 부탁하지 말고 스스로 하는 게 더 적합할 것이다. 부탁을 잘하지 못하는 건 내 성격일 뿐 청하면 분명히 들어줄 만한 사람들이 있다. 어쩌면 그런 존재들이 내가 타인에게 여러 부탁을 하면서 얻을 편익보다 내게 더 힘이 되고 이로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내가 받은 부탁만큼 남에게 일을 나누지 않아도 괜찮다. 현실에 맞게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들어주고 밀어내며 지내면 될 것이다. 미련을 정리하세요. 정리하지 못해서 늘어나는 짐의 부피는 사실 내 미련의 부피다. 음식으로 따지자면 이미 한참이나 유통기한이 지났을 법한 물건을 여러 변명으로 손 놓지 못하는 마음. 보관 공간에 제한이 없다면 걱정도 없지만 냉정하게 정리 못하는 현실은 자꾸 나를 조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내가 받는다. 여름과 겨울에 대대적으로 옷장 정리를 하는데 좀 더 보관할지 밖으로 내칠지 처리하기 어려운 옷들을 보고 있노라면 그런 감정이 꼭 물건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불편한 사람에게 싫은 소리도 잘 못하면서 그래도 오래된 관계니까 잘라내기는 좀 그렇지. 내가 참으면 알아주지 않을까? 잠깐 저러다 말겠지. 와 같은 마음으로 달래는데 많은 이가 그렇듯 상대는 바뀌지 않고 나만 계속 힘듦을 감수하는 패턴이 반복된다. 점점 그 사람이 포함된 모임에 나가는 게 불편하고 단톡방에서 함께 있는 것도 싫지만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꾸역꾸역 상황만 넘길 뿐이다. 슬기로운 대처가 필요하다. 연애도 마찬가지다. 적절하게 정리해야 하는 시기가 있는데 그때를 놓치고 붙들면 이후로는 불행이 행복을 압도한다. 애정이 많은 사람은 다 꺼져가는 관계에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희망의 불씨를 살려보려 하지만 한번 등을 돌린 사람은 너무 차갑기만 하다. 그것도 슬픈데 상대방이 자신을 좋아하는 마음을 이용하거나 우유부단하게 자꾸 여지를 주면서 정을 흘린다면 미련을 버리기가 더 어렵다. 나를 향한 애정이 없었으면 내게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거라는 합리화를 가동하면서
여러 밤을 지새울 것이다. 그런 미련은 내가 있는 좁은 공간에 생명이 다해가는 나무 하나가 심어진 상황을 연상케 한다. 되살릴 수도 없지만 의식하지 않고서는 지낼 수 없는 불편한 존재감. 그런 존재가 계속 나를 잠식하는 걸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할까? 눈 딱 감고 냉정해야 한다. 마음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는 게 최우선이지만 언제까지나 그럴 수는 없다. 마음 가는 방향대로 걷는 건 후회를 줄이는 한 가지 방안일 뿐 당연한 행복을 담보하지 않는다. 무엇이 내 마음을 많이 차지하는지, 그것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살아나서 내 미래에 밝은 의미가 될 수 있을지, 미련으로 버리지 못하는 짐이 아니라 자주 찾는 사람이나 감정일 수 있을지 결단이 필요하다. 자꾸 버리지 못하면 마음의 수납 공간이 부족해서 책상과 식탁 위에, 방바닥에 구분 없이 계속 쌓게 된다. 마음이 그렇게 변하는 상상을 해보기를 바란다. 오래 쓰지 않던 물건을 내칠 때는 혹시나 하는 고민을 하지만 정작 버리고 나면 그 후로는 생각도 나지 않는다는 걸 냉정하게 정리해본 사람은 잘 안다. 정리 후에 한층 넓어진 방과 수납 공간에서 얻는 쾌적함, 여유로움은 삶의 질을 높인다. 마음 역시 다르지 않고 어쩌면 더 큰 효과를 줄 수 있다. 요즘 어머니는 연예인 집을 방문해서 불필요한 살림을 쫙 줄이는 콘셉트의 예능에 크게 감명을 받았는지 집에서 오래 내버려둔 물건들을 버리기 시작하셨다. 버리는데 맛이 들어서 버리지 않아도 될 물건까지 정리해야 하나 고민하는 걸 말리는 중이다. 이제라도 비움의 행복을 몸소 체험하고 계신 것이다. 내게는 이제껏 여러 단톡방이 있었는데 대부분 편치 않은 마음으로 유지했다. 그 안에 불편한 사람이 한 명은 있었고 의도치 않게 결속된 느낌도 없지 않아서 답답했던 것이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바꾸면서 큰맘 먹고 하나를 제외하고서는 모든 단톡방을 나가버렸다. 친한 사람과는 꼭 단체 채팅방으로 묶여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연락을 나누면 될 일이었다. 나가기 전에는 생각도 많았지만 걱정했던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고 너무 편해졌다. 그해 가장 잘한 일에 꼽히는 기억이다. 다음에는 불필요하게 책장을 채우고 있는 책들과 존재조차 잊었던 옷들을 정리할 계획이다. 다 비우고 나면 수납장 2개를 방에서 치울 수 있고 더 넓어질 방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벌써 기분이 밝아진다. 넘칠 듯이 나를 가득 채우거나 우유부단하게 이것저것 쌓아가며 내버려뒀던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잘해주고서 자주 서운해한다면, 잘해주고 서운한 일이 종종 있어요. 내가 기대하던 반응이 아니라서, 내가 준 마음만큼 돌려주지 않아서, 나는 꾸준히 뭔가 줬지만 오히려 멀어지는 기분만 들어서 서운해져요. 누군가에게 잘해주면 상대의 진가를 알 수 있다는 말을 심심치 않게 접하는데 그 문장도 내 서운한 마음에 힘을 실어줍니다. 그래, 나는 진심을 다했는데 저렇게 나를 대하는 걸 보니 그 정도의 사람이었나 보다 하고 툭 털며 돌아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상대에게만 탓을 돌린다면 앞으로도 같은 경험을 반복하게 되고 더 외로워지며 마음은 뾰족해지기 쉬워요. 나는 계속 진심을 주는데 왜 자꾸 기대와 다른 결과로 돌아오는 건지 나 이외의 것에서만 답을 찾으려 하죠. 타인에게 잘해주고 서운할 때는 2가지만 함께 생각해 보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내가 상대에게 주고 싶은 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한 건지 나를 기준으로 한 건지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상대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면 아무리 내가 좋은 마음으로 행동하고 선물을 준다 해도 상대에게 행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은 고맙지만 어딘가 아쉽거나 배려 없게 느껴지겠죠. 이렇듯 내가 좋아하는 게 모두의 취향은 아니라는 점과 심지어 누군가에게는 가장 싫어하는 물건이나 행동일 수도 있음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잘 모르겠다면 괜히 모험을 하지 말고 직접 물어봐야겠죠. 두 번째, 내가 상대방과 그만한 마음을 나눌 사이인지를 베풀기 전에 미리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 사이에서는 관계를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따라 주고받기에 적당한 크기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범위를 초과해서 마음을 드러냈을 때 상대와 더 가까워지는 기회도 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이로 되어버리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내 진심이 상대로부터 퉁명스럽게 돌아오거나 밀려났다면 내가 그를 대하는 마음과 그가 나를 대하는 마음에 차이가 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 사이에서 내가 많이 좋아하고 아낀다는 마음으로 너무 과한 선물이나 애정을 드러내게 되면 부담으로 남습니다. 자신에게는 받은 만큼의 진심을 되돌려줄 여력이 없다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으니까요.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기다림과 인내, 그리고 현실을 직시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걸 모르고 혼자만 앞서 나가고 헛되이 마음을 쓴다면 의미 없는 서운함만 늘어날 것입니다. 당연한 배려라는 건 없어요. 자기 중심적이거나 고집이 센 사람에게는 메뉴 선택부터 약속 시간, 장소까지 못 이긴 척 맞춰줘야 하고 늘 자신이 대화와 모임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 사람에게는 원하는 대로 한 발짝 물러서서 알게 모르게 자리를 비워주기도 합니다. 그런 만남이 늘면 친구 사이에서도 을처럼 지내야 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참아주고 배려해주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더 마음 쓰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태도로 대하는데 굳이 스스로를 혹사하면서까지 마음을 쓰고 관계를 유지하며 스트레스 받아야 하는지 회의감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예전에는 뭔가 아쉬워 곁을 떠나지 못하고 마음만 앓고 있었지만 이제는 속으로라도 시원하게 외쳐봅니다. 나는 꼭 네가 아니어도 상관없거든. 그가 맞춰줬던 내가 없으면 너만 더 불편하겠지. 함부로 이별을 말하지 않기. 연애는 시작보다 유지가 더 어려워서 여러 번 연애했다는 사실만으로 연애를 잘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건 때로는 아무 노력 없이도 가능하지만 관계 유지는 상대에 맞게 행동하려는 배려와 노력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한 번의 연애라도 현명하게 긴 시간 관계를 이어가는 사람이 연애를 더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끈끈하게 연애하는 비결은 연인마다 다양하겠지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점은 둘 사이가 끊어지지 않도록 예민할 수 있는 부분을 서로 조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투더라도 선을 지키고 둘만의 방식으로 화해를 잘 이끌어냅니다. 반대로 연애가 늘 짧은 사람은 얕은 이해심과 남 탓하기, 똥꼬집, 집착과 불신, 끈기와 인내의 부족, 이기심, 강한 자기애로 인한 오만함 같은 것들 때문에 관계를 길게 이어가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부족한 인내와 이기심은 이별을 자주 입에 올리거나 돌발적으로 헤어지자고 말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답답하거나 자신이 바라는 대로 상대방이 행동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갑자기 화가 치솟을 때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마음에도 없는 이별을 말해버립니다. 그렇게 욱해서 이별을 말하거나 헤어짐을 반복하면
상대방은 그 관계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끝이 있을 것만 같고 쉽게 이별을 말하는 만큼 쉽게 자신을 떠날 수 있다고 믿게 됩니다. 홧김에 뱉은 이별이 상대방에게는 큰 상처가 됩니다. 상대방의 사랑이 크고 단단할수록 그 고통은 극심할 것입니다. 한 번 들은 말은 듣지 않은 시간으로 되돌릴 수 없고 적어도 그 연애 안에서는 자꾸 떠오르는 트라우마가 될지도 모릅니다. 삶은 가슴을 지배하는 단어와 목표를 자꾸 쫓으며 실제 닮아갑니다. 별거 아닌 듯해도 특정한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연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별 역시 예외는 아니라서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영향을 주고 이별을 입 밖으로 내는 게 습관이 되면 둘의 관계는 이별과 더 닮은 모습이 되어갑니다. 오래 함께하고 싶다면 그 바람에 어울리는 단어를 자주 꺼내고 따뜻한 말을 매만져야 합니다. 먼저 이별을 말해놓고서는 상대가 그 이별을 받아들이고 냉정하게 관계를 정리하면 진심이 얕다고 원망하는 경우가 덜어 있는데 그것은 미련한 행동입니다. 나는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걸 반복하는 게 아무렇지 않을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한 번의 이별이 영영 이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냉정하게 변한 사람을 원망하기 전에 자신의 가벼움을 먼저 탓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별로 상대의 마음을 떠보고 싶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 전부를 베팅할 각오여야 합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나이에 상관없이 유치하게 변하지만 연애의 난관에서 대처하는 방식까지 유치하지는 말기를.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먼저 생각할 수 있다면 아이 같은 순수한 애정이 잘 전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랑이 없으면 허물도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란 게 일이 좀 잘 되면 자기 공으로 돌리고 싶고 일이 안 되면 남 탓을 하게 되기가 쉬운데요. 이러한 마음을 두고 만든 말이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이란 속담이죠. 재미있는 건 내가 그러는 건 그러려니 하면서도 남이 그러는 건 꼴보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과 마음을 확 뒤집어서 잘 되면 네 탓, 안 되면 내 탓으로 생각하며 살아보면 어떨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